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반도에는 검은 핵 먹구름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런 먹구름을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외적인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세는 선제 타격이다. 선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북과 대화를 좀 고려하겠다. 뭐 이런, 그러면서도 한편은 또 조금 실용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법 학자로서 이 핵 문제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 저는 우선 오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2년 2월 19일 날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동시에 평양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선언되었습니다. 근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지만 비핵화란 말에서 북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한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조선의 비핵화만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조선만의 비핵화고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입니다. 그럼 우리 남쪽 입장은 어떠냐? 미국 입장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비핵화에 대한 문제를 두고 북미 간에 두 번의 큰 타협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1994년에 한 번 있었고 제네바 북미 합의서가 있고 한 번은 2005년 9.19 북미 공동 핵 합의서였어요. 근데 94년 합의는 북이 핵을 동결하면 미국이 정유를 대주고 경제적 뭐를 대줬다 이런 합의인데 누가 파기했냐? 미국이 파기했어요. 그래가 그때부터 그 시점 하더라도 북의 핵의 수준은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기 전에 북측이 좋다. 비핵화 공동선언을 해주는 대신에 남측의 핵을 다 없애라. 그게 남쪽 정부가 우리는 핵이 없다. 그럼 미군 기지 안에 있는 핵은 그래서 미국하고 타협해서 미군 기지 안에 있는 모든 핵 전략 핵물을 다 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9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핵 부재 선언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북과 남이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NPT라고 있습니다. 국제 핵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질서는 핵 비확산 체제라 이럽니다. 핵 비확산 체제라는 것은 확산, 호리존탈, 수평적인 확대도 있고 수직적 확대가 있습니다. 수평적 확대라는 것은 핵 실험을 하는 국가들 숫자가 확대되는 거고 수직적 확대라는 것은 이미 핵을 갖고 있는 5개 국가가 핵을 더 심화시키는 그걸 수직적 확대라 해요. 그런데 NPT 조약이라는 게 이게 언제 만들었냐? 1970년에 발효가 됐는데 이 조약에 의하면 이것이 유일한 핵에 관련된 국제법 하나의 질서인데 핵을 갖고 있는 5개 국가에게는 일방적인 권리만 주고 핵을 갖지 않는 나라 5개국 제외한 나라는
의무만 잔뜩 부과해 놔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무만? 핵을 보유, 생산, 실험, 비축 일체 못한다. 그리고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하나의 또 당근도 줬어요. 근데 핵 5개 국가가 갖고 있는 나라가 비핵 국가들에게 핵을 사용한다든가 말 안 들을 때를 사용한다든가 핵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됐냐? 이게 전혀 보장이 안 돼. 그 대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을 10정도 핵이면 더 이상 개발시키지 말아야 했는데 시키면 수직적 확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수준이. 쉽게 말하면 조약이라는 것은 A랑 국가와 B랑 국가가 평등 조약이라면 그 조약은 A 국가와 B 국가에게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데 NPT 조약은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에게는 의무를 한 100 정도 주고 핵을 가진 나라에게는 의무를 안 주고 권리만 잔뜩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NPT 체제입니다. 이런 핵 질서 하에서는 누구든지 핵에 대한 핵을 갖지 않는 나라는 누구든지 핵에 대한 유혹을 가집니다. 자, 미국이 이란하고의 우리 말 잘 들으면 너희들 경제개발해주고 다 해주겠다 해서 이란이 갖고 있는 이란이 핵 무장을 해제했어요. 무장하자마자 이란 공격했어요. 또 미국이 리비아와 또 그 약속을 하니까 가다피 잡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핵 국가들하고 무슨 약속이란 거 이거는 뭐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한에 되면 94년 북한이 제네바 핵 합의서라 이래서 북한이 핵을 좀 뭐 갖고 있다, 좀 핵 관련 물질을 자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90년 탈냉전이 되니까 소련의 핵학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91년까지 북한은 핵이 없었어요. 남측에만 핵이 있었습니다. 남측이 어디 있었냐? 미군 기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70년, 80년 남북 대화를 하게 되면 북이 대화의 전제 조건, 너희 땅에 있는 핵을 내보내라 할 때 남쪽은 우리 핵 없다. 너가 미군 기지 안에 있는 핵은 내보내라.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92년 남북기본 합의서를 남측 정부가 어떻든 이걸 성사시킬 위해서는 북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남측 미군 기지 안에 있는 전략 핵무기를 몽땅 미국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 9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핵 투제 선언을 했어요. 그럼 그때 북한의 핵 상태는 어떠냐? 핵이 거의 없는 거죠. 단지 소련의 핵학자가 와가지고 핵 자료를 모아서 우리도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아주 초보적인 단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94년에 너희들 뭐 초보지만 그거 다 동결시키면 우리 캐도로 해가지고 너희들 중류도 주고 경제개발도 해주자 하는데 이 미국이 파기를 시키자 북한이 화가 나가지고 94년도부터 동격포 핵개발. 그래 상당한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미국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미국이 다시 한번 북한에다가 자, 너희들 핵 갖고 있는 걸 폐기하면 너희들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을 도와주겠다.
그것이 2005년 9.19 북미 핵 공동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핵에 관한 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가장 두 가지 협정이 94년 제네바 핵 합의 있어요. 2005년 북미 핵 공동선언. 94년은 북미 간에 있었지만 2005년은 육자 간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중국, 미국, 소련, 일본 육자 간에 있어요. 그때가 그냥 노무현 정권 때문이에요. 그게 상당히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데 2005년 9.19 핵 공동선언 누가 파기냐? 또 미국이 파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북한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을 우린 신뢰할 수 없다 해서 제1차 핵실험이 2006년에 제1차 핵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공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자꾸 가속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극적으로 드는 게 2017년 제6차 핵실험 때는 완전히 한반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쟁 위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제 공격 뭐 나오고 그죠? 2017년 평창 올림픽 그렇죠. 직전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때는 완전히 올라가고 미국도 선제 공격하겠다. 그리고 사실 뭐 김정은 참수까지 일단 나오는데 이것을 잠재운 게 2018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대회란 말이죠. 평창 올림픽 대회가 남북한이 무르익게 되자 북한이 2018년 4월 21일 날 핵실험 모라토리움 유예 핵실험을 안 하겠다. 2018년 여러분들 이 날짜 꼭 하나 4월 21일 날 요거 하고 4.27 판문점선언 오늘 우리 6.15 단체 4.27 판문점선언 행사를 크게 오늘 했습니다. 오늘 저게 오늘 4주년이죠. 그렇죠? 4월 21일 날 핵실험 모라토리움 핵실험을 앞으로 유예하겠다. 북한이 선언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6월달 뭐가 있어요? 2018년 6월달에 북미 간에 뭐죠? 싱가포르 최초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19일 날 뭐죠? 남북 간에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이게 잘 발전돼 갔죠? 잘 발전돼 갔는데 알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 한반도에 이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렇죠? 여러분들 판문점 선언 제가 여기 판문점 선언 또 9.19 평양 공동선언 이 판문점 선언의 핵심 정신은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자 핵심이에요. 그리고 9.19 평양 군사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합의서인데 비무장지대에 평화지대까지 다 얘기하고 GP까지 다 철수하고 거의 다 더 이상 남북한에 이상 상상에 합의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을 약속을 해놓고 국내적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질 못했다는 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끌어낸 것은 참 훌륭한 우리가 평가해주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4.27 판문점선언은 이게 효과가 딱 있으면 우리나라 냉전법령 다 없어져야 돼요. 당장 국가보안법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4.27 선언을 그거 하고 최근에 우리 4.27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에 들어가가 지금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데 이
4.27 판문점 선언이 국내적으로도 하나의 선언에 지금 불과하다. 이걸 제대로 남과 북의 합의가 발효가 돼. 남과 북 사이는 발효해. 두 나라는 바인딩, 후속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남한 내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남한 내의 입법 절차에 이것이 절차를 밟아서 법률이 되든지 명령이 되든지 시행령이 되든지 이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회 비준동의만 해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받지를 못했어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80명을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180명을 만들어줘서 제가 관계하는 이 시민단체의 모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나보고 전화를 했어요. 초선의원인데 선생님 한 3일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의원 다 초대했는데 뭘 제안할 거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통일부가 국회에 해주면 국회가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걸 발언했다. 완전히 대통령도 아주 신이 나가지고 해주겠대. 그래서 내가 있는 시민단체 민화협 6.15 뭐 이런 단체 전부 내가 동원 나해가 국회 본관 발 앞에 싸게 정당 당대표가 나오고 하고 정부에다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촉구하는 서명 다 받았어요. 국회의원 180명 물론이고 시민단체 국내에 250명.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통일부가 국회에다가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내지 않아요. 그건 왜 안 보냈죠? 글쎄 말이야. 아직도 저는 표시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통일부 장관이 어떤 기회에 딱 만났는데 그 얘기를 딱 보니까 선생님 아버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죠. 도대체 자, 그러면 이 문서를 유엔 총회에서 지지 결의를 영어로 딱 번역해서 지지 결의 박수 한번 해보면 된단 말이죠. 또 유엔 헌장 102조에 따르면 유엔의 회원국들이 합의한 문서는 유엔 사무처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등록한 문서를 근거로 해서 국제사회에 아필을 할 수 있다. 원용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안 한 거야. 나는 이 요인이 뭐냐? 내 추측입니다. 나는 미국의 눈치다. 미국의 눈치. 왜? 4.27 판문점 선언까지는 괜찮은데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폼페이오가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하고 너희들 멋대로 한번 해보라. 대판 사왔다. 그러고 난 10월 달에 뭐를 만냐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앞으로 남북 합의 이행하는 거 전부 한미 워킹그룹에서 의논해서 하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니 왜 남과 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언제 제가 했다죠? 2018년 4월 21일 날 4.27 판문점 선언 핵실험 안 하겠다 북한이 그랬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6월 달에 북미 간에 무슨 선언요? 싱가포르 선언이죠. 북미 간에 여러분들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미국은 북한을 주적으로 봐요. 주적.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로 봐요. 미국 국내 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법령에 의하면 미국이 테러리스트 국가, 주적으로 보는 국가와 무역을 하는 기업체는 엄청난 페널티는 봅니다. 미국은 북한 시장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말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 하지만 그 말을 지키려면 적성국가 법령에서 북한 이름 지워줘야 돼요. 그 짓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든 2018년 6월 달에 북미 싱가포르 선언의 내용이 핵심 요구입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라는 것은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북미 정상화를 하는 거예요.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정상화를 하는 거죠.
북미 정상화. 북미 정상화라는 것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을 그 법령을 지우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북미 관계를 하는데 하나 더 간 게 뭐냐면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미 간에 싱가포르에 6월달에 해주고 난 후에 그 참모인 존 볼턴하고 폼페이오한테 뭐 이건 여담이지만 상당히 대통령이 두 참 많답니다. 아주 농담 같지만 당신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 네오콘들한테 얼마나 당했는 거예요. 왜 그걸 했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때 북한과 미국과 관계가 좀 진도가 조금 어떤 데는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거 과거 같은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트럼프라는 분은 이 사람이 무슨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자신 개인의 이익에 관계되는 정치를 해요.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타겠다. 뭐 이런 욕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봐서는 저 사람이 약간 공화당 쪽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북한 관계를 저렇게 하느냐, 그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상당히 그 자기 정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든 6월달에 싱가포르 선언을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북한은 미국이 약속한 대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북한에게 주는 겁니다. 적대관계 해소해 준다고. 종전선언 해주고. 그 대신 북한은 뭐를 해야 되냐면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핵실험 중단, 그리고 다음에 미군 6.25 때 유해 송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월달에 북미 간의 싱가포르 선언을 북한이 한 80% 했다면 미국은 5% 정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이게 안 되니까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6월달 싱가포르 선언 북미 간에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노력으로 되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고맙다 생각했어요. 근데 9.19 평양 공동선언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이건 그냥 평화협정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다 합의됩니다. 이 평양 공동선언을 남북한에 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그 주변에 존 볼턴이라든가 폼페이오라는 그 있는 그 이런 분들한테 굉장한 일을 하고 완전히 폼페이오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바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드리지만 아주 극한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남한의 관리들하고 대립각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을 가가지고 북한 가서도 김정은도 못 만나고 대판 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9년에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열린 거 알죠? 그렇죠?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다 만들어 놓고 트럼프가 사인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노딜이다. 아무런 합의 결과가 없다. 깨졌죠? 깨졌죠. 맞아요. 그러고 난 뒤에 김정은이 거기서 기차를 타고 17시간 오면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전부 자출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게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문재인을 믿었더만 문재인이 결국 미국 눈치를 보고 남한에 이 자주성에 문제가 있다. 남한에 자주권이 있는 나라가 우리는 남한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이거 이제 관두고 미국하고 직접 뛰겠다. 맞짱 붙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의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두고 남한 쪽에서 좀 북한을 자극을 한 면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27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우리가 저기 개성에 뭘 만들었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요, 단순한 연락하는 데만 아니고요. 그게 영사 수준 정도입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이대수 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남북 무슨 이렇게 하려면, 통일부에 뭐 다 거쳐야 되려면, 그 교섭을 하려면, 북경 가면, 6.15에 북측 그 대표가 나와 있고, 또 미나예브 대표 있던 그분은 북측에서 만나서 의향서도 교환하고 이런 버스가 하지만,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는 1층, 2층 그 대표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신청하면 그것도 바로 합니다. 북경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대단히 중요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그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북측 파괴시켜버렸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위기의 요인은 뭐냐? 저는 위기의 요인이 한 70%는 미국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 북한에만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란하고도, 리비아하고도, 아프가나하고도. 그건 왜 그러냐? 미국의 지금 그 소위 정권을 잡고 있는 이 공화당 쪽 근본주의자들 입장은, 뭐 우리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하고는 협상이 안 된다. 적하고 무슨 협상이고 대업이냐. 수단적으로 그냥 협상하자는 거지. 폭로가 되면 그냥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기본주의고. 두 번째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미국의 정치를 밑받침해 주는 것이 소위 군산복합체라고, 양쪽이 다 군산복합체한테 정치 자금을 받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민주당이 다 받으면 선거되고 난 뒤에는 이 돈을 그 군산복합체에다가 어떻게 배분할 건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 어디든지 군사적인 긴장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군산복합체의 확대 재생산이 무기를 적당히 팔아먹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가장 여러분들이 자본의 논리로 본다면 이거는 상당히 무서운 논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 구조입니다. 미국의 정치 구조인데, 어떻든 저는 미국의 책임이 위기의 요인은 한 70%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북한이 15% 정도 있다. 난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제가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남측에도 더 많은 북측보다 좀 저는 문제가 있는 게, 한미 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미국에 대해서 진정한 자기적 주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을 볼 때, 자, 여러분 잘 아는 전시작전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 없어요. 한미 상호방위조약 완전히 미국의 주변권을 줬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방위를 해야 되는데, 상호방위, 두 나라끼리 상호방위하는 게 아니라 세계 어디든지 문제가 있으면 미국은 기동군으로서, 여기는 그냥 기지로서, 한반도 기지로서 가는 신속 기동 타격대로서 이걸 우리가 인정해줘 버렸어요. 그게 뭐냐? 2006년에 인정한 전략적 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이걸 2006년 반기문하고 라이스 간에 우리가 맺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미군이 있지만은 그 미군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핵무기를 주고받고 하는지, 탄저균과 같은 위험한 세균전을 들어오는 무기가 들어오는지, 우리 소파협정이나 상호방위조약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한반도의 현재 이 주소다 이거죠. 이것이, 그리고 지금 미군 기지를 제가 지난 4월 4일에서
4월 10일 6박 7일 동안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체가 명색이 제가 무슨 단장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가서 제주도 가서 강정마을, 그게 사실은 제주 강정마을에는 소위 크루저선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름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섭지대를 다 없애고 크루저선이 온다. 그래서 뭐 방파제가 필요하다. 나중에 크루저선은 딱 한번 보이고 난 뒤에는 미국 해군 기지가 쫙 들어갑니다. 군산 민간 항공기와 미국 항공기가 동시에 선다. 그래서 우리 민간이 편리를 받는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새만금 그 넓은 녹지대를 완전 미국이, 그게 과거에 정말 중일전쟁 때 사실 일본이 거기에 비행한 쪽에 있습니다. 평택 저쪽에 김천 소성리 제가 10군데를 다 가봤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일제가 점령했던 그 점령 기지는 전부 미군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평택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유엔사 그쪽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으면 하루에 4번씩 남사군도 중국 정찰하는 비행기 왔다 갔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이 왜 한반도에 미국은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반도의 위기는,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든 간에 남북한 간에 자주적인, 우리가 왜 4.27 판문점 선언을 이걸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느냐, 우리 문재인이 마음대로 못하느냐, 이걸 해버리게 되면 남북한 간에 화해 협의고 자주적인 그런 것이 법조화 돼버리면 우리 내의 냉전 논리를 강조하는 법제들이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9.19 평양공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무장지대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절대 통과 못 시게 하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 워킹그룹이 NGO입니까? NGO 그룹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부 관리들은 뭡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해놓고 9.19 평양 공동선언은 미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너무 많이 나갔다. 그 대신 앞으로 이거 실현할 때는 우리하고 상의해라 하는 것이 한미 워킹그룹인데, 미국의 뭐 부차관 보정도 없고 한국의 외교부 차관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컨설팅해서 실행한다고. 결과적으로 딱 덮어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한미 워킹그룹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게 못하게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또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내일 페이퍼에 또 얘기했지만 UNC라는 가짜 UN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 실행위원장인데 이 UNC가 이게 진짜 UNC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러면 영어로 막 United Nations Command 이러면 마치 유엔의 군대인 것처럼 하는데 유엔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뒤에 있고 유엔을 앞세워가지고 유엔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4.27 판문점선언 철도도로 연결하든가 이런 거 전부 UNC가 정전협정에 있는 관리라는 빙자를 해가지고 이거 전부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반도, 저는 평화통일의 과정이라는 것은 최소한 법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자주성을 옥죄고 있는 주권 회복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악법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를 하고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남북 간의 합의한 문서를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있어야 저는 4.27 판문점처럼 불평등을 한다. 이렇게. 자, 위기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제가 한반도 평화 위기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평화 위기가
미국의 책임이 많다 하는 요인들을 했는데 그 북미 간의 핵 문제도 파기를 미국이 전부 하고 미국이 북한하고만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이란하고도 미국이 리비아하고도 미국이 도처에 이런 약한 나라하고 합의를 해놓고 난 이제 무장해제 시켜놓고 난 뒤에 힘으로까지 그냥 밀어붙이고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형태는 다르지만 우크라이나도 약간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핵을 지금 러시아에다가 옮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소련이 탁 차고 들었잖아요. 지금. 예. 자, 그래서 핵 질서에 대해서 제가 요게 2번, 3번, 4번 로마 문자 포괄적 핵실험 국제규약, 핵 비확산 체제 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3번을 주로 지금 현재 NPT 이 국제 규범이 불평등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예. 그렇죠? 핵을 갖고 있는 5개 국가에는 유리하고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핵에 관련된 물질을 생산한다, 실험한다, 뭐 재처리 못한다 해놓고 그리고 이 나라가 그 대신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핵의 안전을 그러면 자기들이 핵국가들이 보장해주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한반도에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쓰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무책 북한같이 밑보이는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핵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NPT 체제가 제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이 국제 핵 규범 질서 속에서는 누구든지 기회만 있으면 핵을 가지려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5개 핵국가입니다.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이지만 NPT 체제의 법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무대포를 나와가지고 핵국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알지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 세 나라는 NPT라는 조약에는 핵국가는 5개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정해지지 않는데 이 세 국가는 무조건 핵실험하고 막 나고 북한은 또 지금 그 스타일을 받고 실제로 9번째 핵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참 미국 깜짝 놀래버린 거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처음부터 NPT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좀 어떻게 미국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2085년에 가입하면 하다가 탈퇴했다가 2003년에 가입했다가 그럼 가입하면 어떤 의무가 있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핵의 상태를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너가 보고한 거하고 실제하고 맞나 사찰을 나온다 이거죠. 베리피케이션. 바로 2093년에도 그렇고 2003년에도 그렇고 그때 나올 때 이제 이 마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러고 난 뒤에는 2003년에 NPT에 탈퇴를 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 구속도 받지 않아요. 북한이 지금 현재 핵실험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NPT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게요. 그 대신 미국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옥죄느냐면 UN 안보리에서 UN 안보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UN 안보리 제재 여러분 아시죠, 그죠? UN 안보리 제재를 하면서 모든 국가들은 이 안보리 제재를 따라가. 그리고 특별히 미국은 또 하나 더 합니다. 영어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차적 제재라는 거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국내에도 연좌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뭐 무슨 범죄지면 그 사람하고 접하는 사람도 다 죄가 됩니다. 그런 아주 험악한 북한이 미국에게 가하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거를 어디에 한번 선거냐면 이란에 선거가 이란이 두 손을 들고 미국 말을 들었어요. 이제 북한이 두 번째 선거예요. 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 비확산 NPT 체제는 이 자체가
핵을 가진 국가에게는 유리하고 핵을 갖지 않는 비핵 국가에는 불리한데, 비핵 국가 가운데도 막무가내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같은 나라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핵실험해가지고 사실상 핵국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NPT 가입도 안 해요. 북한은 조금 미국에 무슨 유혹에 넘어간지 NPT에 순진하게 가입을 해가지고 아예 이거 사철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NPT 체제라는 것은 아주 불평등한 핵 규범 질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 속에는 미국의 도덕적 이중성, 자기들이 핵 없는 세상을 원한다면, 실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핵실험이 포괄적 핵실험 국제 규범이라고 있잖아요. 저게 가입을 해야 되는 미국이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국제 규범이라는 것은 핵국가고 비핵국가고 모두가 다 핵실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5개 국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입 안 하고. 자,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핵실험 하지 마라. 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뭐냐 같으면, 여기에 2017년에 유엔에서 노벨 평화상을 타는데 핵무기 금지 조약이라고 해요. 핵무기를 일체 만들지 말자는 조약인데 여기도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라는 조약에도 가입하면서 왜 비핵 국가, 북한을 비롯한 핵을 갖지 않는 나라에게만 의무만 부과하느냐? 이건 평등하지 못하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 4번째 굉장히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요. 우리 국제법은 핵무기를 이게 무기로 보느냐 안 보느냐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선진국가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핵무기를 유엔원장 2조 사항에 의해서 무기에 대한 위협, 무기에 대한 사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죠. 그죠? 그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지금. 이게 아직도 국제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용기 있는 나라는 과감하게, 어떤 면에서 북한은 우리보다는 상당히 용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북한이 일단 저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남북 화해만 되면 대단한 우리 한반도로 봐서는 참 앞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핵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92년 2월 19일 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했다 했잖아요. 그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 서로 개념이 다르다 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체의 비핵화. 남한의 입장은 뭐냐면 미국의 입장 비슷합니다.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핵화 그 밑에 한반도 비핵화와 비핵 지대화의 개념 차이인데, 비핵화라는 것은 non-nuclearization이고 비핵화고, 비핵 지대화라는 것은 nuclear free zone, 핵무기가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핵무기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가 없어도 안전을 지켜주는 조약하에 핵 지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의 핵위기는 어떻게 하냐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 지대화가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한만 그냥 무장해제하고 핵에 대한 외부의 침입이 와도 안전이라든가 이런 강대 국가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는 핵 국가들하고 비핵 국가들하고 조약을 맺었어.
좋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는 대신에 우리 이 지역에는 너희들 핵이 마음대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반입도 안 되고 핵에 대한 안전이나 실험이나 이런 일체 우리 지역 못하게 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비핵 지대화 조약. 그래서 저는 감히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반도 비핵 지대화, 코리안 뉴클리어 프리존, 그렇죠? 코리안 뉴클리어 프리존을 저는 주장하고 싶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평가, 저는 한마디로 미국의 눈치만 결국 따라본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과연 원하는가? 저는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은 확대재생, 무기의 확대재생산을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는 항상 적당한 긴장, 군사적 긴장이 있어야 그 정치, 공화당이든 민주든 한반도에 계속 무기를 팔아먹고 있고 한반도의 국방비는 항상 올라간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고 4.27 판문점 선언해놓고 우리 국방비가 원래 얼마인 줄 압니까? 50조입니다. 러시아가 60조입니다. 국방비가 박근혜와 이명박보다 더 올라. 그리고 첨단 무기는 더 F-35라든가 여러분들 제가 패트리어트 때 직접 봤습니다. 형태. 에? 첨단 무기 더 많이 구입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어쩔 수 없는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이 정권 자체 유지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오게 되면 미국은 보따리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 언제 한반도에 처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45년 9월 8일입니다. 45년 9월 8일 언제죠?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고 9월 2일 날 45년 9월 2일 날 미조리 함선에 항복 문서를 이렇게 조인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시켜야 될 건가? 메가더 장군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메가더 장군 밑에 있는 마샬인가 이 양반이 앉아가 이거 어떻게 무장시키겠냐. 근데 미국이 2차 대전 끝날 때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만주에 있는 관동군이 이게 간다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 관동군을 빨리 해서 종전을 빨리 시키면 45년 5월 8일 날 히틀러는 항복했는데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항복을 안 하는데 사실 미국의 여러분들 알다시피 만하탄 계획이라고 그 원자 폭탄 계획이죠. 아인슈타인, 그죠? 이 만하탄 계획이 성공하고 난 뒤에 미국이 사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제 이거 섬 원자탄 한 방 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얄타 협정 있지 않습니까? 포츠담 협정 있잖아요. 카이로 선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 당시에 소련은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탈린한테 어떻든 한반도에 개입해서 일본의 관동군을 제압을 해주면 일본이 빨리 항복을 하리라 이래 믿고 소련한테다가 상당히 그걸 권했죠. 그 대신 소련이 원하는 게 쿠릴 열도와 살림과 이거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영토를 준다는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는 그때 신북통치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이 근데 소련은 언제냐면 40년 8월 15일 날 한 일주일 전 8월 8일 정도 소련이 들어왔습니다. 소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원자탄 한 방에 그냥
일본이 완전 잿더미가 되자 메가더 장군은 자, 이 한반도를 어떻게 앞으로 일본군 무장해제를 시킬까 생각한 끝에 그 밑에 있는 마샬 대령이 올린 안이 마침 행정지도가 있어가 또 보니까 그 가운데 선이 38도선이래. 38도 이남은 미군이 가서 무장해제 시키고 그 쪽은 소련이 무장해제 시키면 좋겠다. 그걸 메가더가 올리니까 메가더도 오케이. 그러면 미국 국무성에 물어 오케이. 소련에 물어 오케이. 그래서 45년 9월 8일 날 미군이 그 대장이 하지입니다. 하지는 오키나와에 이제 장군으로 있을 때 미군 점령 제일 가까운 산이죠. 여러분 메가더가 일본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사령관을 한 걸 알죠. 그 밑에 부관 누가 있었죠?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필리핀에 있을 때 메가더의 부관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가 이제 이게 동경 왔을 때는 제법 이제 부관을 떠나갔죠. 지위가 높았죠. 근데 그때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사선되고 난 뒤에 2달만 죽어버렸어요. 부대통령이 루즈벨트가 죽어버렸어요. 사선. 그리고 부대통령으로 있는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트루만이 대통령이 됐어요. 45년 한 4월달 정도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항상 걱정이 다음 선거가 이게 되면 메가더 인기가 날로 높아가니까 너 정치하지 마라. 너 쫓아낸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나도 기자회견을 더 있어. 정치에 관심 있는 건 내가 아니고 아예 큽니다. 가깝겠어. 저를 염려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한국전 때 메가더를 잘라버렸어. 막 그런 일하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저는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불가능성. 저는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성이 없습니다. 우선 북한이 전혀 원하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출구 전략. 제가 결론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앞에 얘기하겠죠. 자, 쭉 내려가죠. 이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이게 기대. 쭉 내려가죠. 예, 출구 전략 중심으로 하죠. 한반도 비핵화는 출구자에서 제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뭐죠? 비핵지대화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핵 비확산 체제 불평등성 이런 속에서는 안 믿는다 이겁니다. 미국이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회가 무장해제 시켜놓고 난 뒤에는 마음대로 요리하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란한테도 약속 안 지켰고 리비아한테도 약속 안 지켰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무기 금지 조약이나 포괄적 핵실험 조약에 미국은 자기들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덕적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두 가지 조건을 북한에 들어줘야 됩니다. 3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반도 비핵화를 2018년 6월달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잖아요. 새로운 북미 관계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보는 이걸 종식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미국이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들어두도록 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비핵 국가들은 핵 안전 보장 장치 없는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를 불신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2005년 9.19 북미 공동선언 이게 6자 회담이 됐다 했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육자회담에서 이게 북미 간에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육자가 뭐인가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중국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중국이 처음에 협조를 안 하려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저게요. 2005년 9.19 북미 핵공동선언이 이거를 결국 미국이 파기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을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제1차 핵실험이 2006년에 제1차 핵실험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북한의 핵은 90년 초에 아주 거의 핵이 없는 나라를 미국이 핵을 키워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북한이 미국 너희 못 믿겠다. 우리의 생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오늘날 북한은 핵국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미국, 이란, 미국, 리비아 비핵화 합의を미국이 파기하고 그 다음에 침략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한반도 평화통일 주권제약 요소. 한반도가 자주성이 없으면 이런 비핵화 약속, 우리가 협상이 없으면 미국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 통제권, 전략적 유연성, 이런 문제를 통한 남한의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 자주성 역량이 제고돼야 된다. 6번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의 남북정상합의 국내외적 법제도화 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국회 비준 동의 받아서 국내적으로 이 문서가 법률과 같은 최소한 수준의 그게 돼야 우선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북한을 적으로 본다든가 남북 화해를 해치는 이런 명령 법령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도 지지 결의를 받는 국제 공인도 받아야 된다. 이런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물론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걸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겠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국가인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핵무기 금지 조약의 중간 타협책인 한반도 비핵지대를 현실적 대안 수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북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이거를 저는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 추구 전략 마지막입니다. 7번 남북한과 5대 핵국가국이 한반도 핵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이 정답이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핵 안전을 보장해야 돼. 5개 국가가 5개 핵국가. 우리 허락 없이 미군 기지에 마음대로 핵 전략 들어오지 말고 패트리어트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고. 근데 우리 소파 협정에 보면 독일 소파, 독일 미군 지휘 협정은 독일에서 미군이 몇 명 들어온다. 이것이 독일 정부하고 다 상의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위험한 세균 무기가 들어올 때도 독일하고 상의하게 돼 있고 미군 기지 안에 환경 오염은 독일의 환경법에 직접 적용되는데 우리는 미군 기지 안에 어떤 위험한 무기가 들어오는지 미군이 28,000명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몇 명이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지 이란에 가 있는지 이게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건 2006년에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우리가 도장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권국가가 아닌 겁니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 지대는 결과적으로 이걸 누가 추진해야 되냐는 것을 저는 남북한 통제위원회,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고 한반도 비핵지대 로드맵이 기획되고 추진돼야 된다. 한반도 비핵지대와는 중남미의 비핵지대 조약이 그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한반도 비핵지대 성공 시에 한반도 평화가 되면 동북아 평화로 연결된다. 새로운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은 북한과의 관계는 자주 외교, 미중 관계는 균형 외교, 국제사회는 중립 외교.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